일본의 여러 랭킹 사이트를 자주 참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정보도, 때로는 틀린 정보도, 때로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자료들을 한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일본인들이 볼 경우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혐한 연예인으로 발표하든 친한 연예인으로 발표하든 적당한 근거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막까지 살펴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본 랭킹 사이트 랭크원에서 한국 여행 시 주의할 점 10가지를 2020 최신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식으로 소개되는지, 또 그럴듯한 것과 그럴듯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섞여 소개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류 드라마나 K-팝 열풍으로 인해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이지만 여행 시 주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점들을 랭킹 형식으로 소개하니 보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여행하세요. 10위는 화장실입니다. 1950년만 해도 한국은 종이가 귀중해서 시골에서 호박잎이나 시멘트 포장지를 휴지로 대체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물에 녹지 않는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변기에 버릴 수 없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지며 반드시 변기에 흘려보내달라고 명시한 곳도 있으니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등의 화장실은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는 직원으로부터 키를 받거나 비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9위는 등산은 사람들과 함께입니다. 한국은 1개월에 1회 이상 등산을 가는 사람이 인구의 25%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것은 주로 중년 이상의 남녀이고 그 산이 어른들의 불장난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기 있는 등산이지만 여성이 혼자 등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자 한 명을 노려 성범죄를 저지를 발생률이 일본보다 높은 한국의 경우 등산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청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등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8위는 사진 촬영 매너입니다. 일본은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한국은 군사시설 등을 포함해 촬영 금지 표시가 있는 건물이나 장소는 촬영 금지입니다. 촬영하는 것이 발각되면 경찰서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기 있는 포토존은 혼잡 가능성이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기분 좋게 기념 촬영을 하십시오. 또 너무 사진 촬영에 집중하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가방이나 신변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7위는 탑골 공원과 바늘감정입니다. 이 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로 여기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공원 내에 가이드는 없지만 주요 건물이나 비석에 영어와 일본어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만 보고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기념일 행사로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에 의해 단속되는 광경을 재현하는 퍼포먼스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엄숙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관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일 감정이 강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너무 큰 소리로 일본어로 이야기한다거나 함부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6위는 광장 등의 대규모 시위입니다. 서울시청 앞 등은 예전에는 다양한 길을 잇는 분기점이었지만 2002년 월드컵 이후 새로운 광장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민의 휴식처는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인원들의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행사 및 집회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들러볼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과격한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5위는 시장이나 길거리 음식 위생입니다. 한국도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포장마차가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시장에서는 해산물, 야채, 고기 등의 재료 이외에도 잡화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독특하고 희귀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생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노점들이 많아 실제로 식중독,
노로 바이러스 등의 감염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 하면 김치가 대표적인데 김치의 위생 환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식품 위생에 주의합시다. 4위는 남대문, 동대문 지역의 소매치기입니다. 식료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는 지역입니다. 도매시장이 중심이므로 심야까지 영업을 하고 구두로 가격 협상을 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가게가 많습니다. 비단 이곳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지만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고 사람을 놓칠 경우를 대비해서 집합 장소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매에는 분명하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3위는 동대문 지역의 뒷골목입니다. 직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야까지 영업하며 매우 활기찬 곳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나름대로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소매치기, 바가지, 납치, 성범죄 등이 그렇습니다. 이전 동대문 구역에서 남자에게 유혹된 여성이 수면제가 들어간 커피를 먹고 호텔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를 고발하기 어려운 풍조와 사회 정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100% 나쁘지만 범죄율이 높은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범죄에 얽히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위는 명동 지역의 피해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하는 명동이기에 당연히 일본인들을 노리는 악성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동에는 일본인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뜻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거절합시다. 또한 명동에 숙박하고 있던 일본 여성이 호텔 직원에게 위협을 받고 돈의 강탈과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1위는 택시 이용과 성범죄 피해입니다. 오렌지, 화이트, 실버 등의 색이 있고 검정색은 모범 택시라고 해서 기본 요금은 높지만 택시 운전사가 외국어가 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택시 이용의 경우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2배, 3배나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여성이 혼자 택시를 탔다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택시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이동은 지하철과 도보로 하시고 외국인을 위한 콜택시를 부르는 등 길가에서 택시를 잡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가격 협상을 해오는 택시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서 승차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만 악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몇 차례나 걸쳐서 성범죄 피해를 강조합니다. 그것도 일본이 말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위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사회 풍조상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발하기 어렵다고 자신들 스스로 랭킹 3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조가 있는 나라에서 어떤 통계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더라도 신뢰도가 있을 리 없습니다. 물론 한국 여행의 안전성에 저런 식의 생각이 대다수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국을 다녀온 일본인들은 혐한 친한을 떠나 한국 여행의 안전성만큼은 최소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런 식의 왜곡된 정보는 한국의 이미지 실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번역 중 생략하긴 했지만 저런 위험성 앞에는 항상 그럴듯하게 관광 명소 정보라는 것을 제공하며 나름 공정하려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더욱 얄밉습니다. 의견을 덧붙이는 건 좋으나 사실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도 치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한국 또한 훌륭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위험성이 설사 일부에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보다 못한 정도는 아닙니다. 제발 사실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